운세명의 226화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신년 운세 신금 일간편입니다. 업로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마이크 선이 빠진지 모르고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음성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증폭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이 빠져서 아이고 한 주 늦추자. 또 바쁘기도 했고 좀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피곤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졸리는데 하여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성괴 부부의 버티기가 가관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 와중에 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의 부안에 동해서 극우 내란 선전자들, 선동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안정이 되겠죠. 결국 수계는 체포되고 구속되고 파면되고 처단될 것입니다. 이 친구도 드디어 벌을 받겠죠.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대단히 심각하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민주주의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가 싫으면 북한 가라고 하는 미치광이들. 아니, 독재 좋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야지. 왜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북한에 가라고 합니까?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 말에.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자꾸 떠드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민주주의가 훨씬 포괄적 개념이고, 뭐 자유주의, 부자유 민주주의, 뭐 평등 민주주의, 불평등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야. 민주주의, 민주제.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제도 아닙니까? 독재정치, 민주정치, 독재정치. 맨날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역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국민들이 거기에 맹종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북한 이 독재가 아니라 반공. 그래서 반공, 북한, 우리의 주적이야. 그렇게 세뇌시켜 왔잖아요. 민주주의에도 반대가 독재지. 우리 독재 싫어한단 말이야. 새끼들 독재해서 지들 죽을 때까지 영구집권 하려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완전 망할 뻔했다고. 그런데 참 연예인들도 뭐 하여튼 슬슬 기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서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이 49개 택화혁괴의 여섯 번째 효, 상륙효의 군자 표변, 소인영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군자는 표변하고 이쪽에 이제 대인 호변, 호랑이가 털갈이 하는 거, 가죽을 바꾸는 거. 여기가 이제 군주의 자리, 제왕의 자리란 말이야. 여기는 이제 국사, 군사의 자리. 임금의 스승의 자리, 참모의 자리. 그러니까 참모인데 그 신하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제왕의 스승 뭐 이런 존재인데 군자 표변, 호랑이보다 한 등급 낮아요. 표범의 털갈이. 군자는 자기 스스로를 혁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인은 형면, 면상만 바꾸는 거예요. 얼굴만 바꿔요. 교원 영색에서 영색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권력자에게 기생하고 추종하고 비굴하게 굴면서 살아남은 존재들. 이게 지금 국힘을 구성하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잃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에 비추어 봐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죠. 윤석열을 살아오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 사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단순히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것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담백한 주역 1, 2, 3권을 썼죠. 주역에 대해서 가장 담백하게 해제하겠다. 주역이란 이런 것이다. 표방하고 쓴 건데 사람들은 안 읽겠죠. 제가 단권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 2, 3년 동안 천천히. 최근에 나온 이 주역서들을 보면 쉽게 썼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주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주역이 담고 있는 그 놀라운 통찰을 독자들은 과연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나. 제 답은 불가능. 어려운 책은 어렵게 읽어야 돼요. 그 어려운 책을 가장 담백하게 제가 해설했다고 자부하는데 안 읽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 그리고 놀라운 통찰적 이 주역의 사상과 철학 이것을 살리면서 보다 좀 이제 페이지 수가 줄어든 더욱더 좀 압축된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이제 그런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이 이제 A4 용지 원고로만 봐도 한 11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1, 2, 3권이 조금 뭐 오류도 저는 한두 군데 나중에 찾았는데 이 오타 이전 게 아니라 문장 해석이 좀 잘못됐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제거하여 단권화 작업을 하겠다. 근데 주역을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이 책은 참 좋아요. 주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다른 많은 인문서, 그냥 그저 그런 인문서 혹은 인문교양서 이런 것들 읽느라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명리와 주역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줍니다. 이것은 경험자로서 그리고 그만큼 심해를 기어 공부하고 책을 쓴 사람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책들로 공부해서는 좋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런 거예요. 푸시업 대충 오늘 한 10개 하고 뭐 내일 한 11개 하고 그 다음날 피곤하면 9개 하지 뭐 근육이 생겨요? 안 생기죠. 100개씩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셨냐. 지금 상황에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한 설명서들을 주문해서 이참에 우리나라 헌법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중 서점에서 헌법책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때 이제 1987년 6.25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노태우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뒤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안 돼, 대통령 간선제 지켜나가야 돼, 8차 헌법 유지해야 돼. 그래서 그때 우리 민중이 부르짖었던 게 호언철폐, 독재타도. 1987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언, 걔들은 헌법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했고 우리는 바꾸려고 했다. 바꿨죠. 그때 그 개정된 헌법 전문이 이렇습니다. 내용 알아서 보시고 문장 구조를 보려 해요. 우리가 명리 공부, 취업 공부 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공부, 서양 철학은 글쎄요 그런 깨달음을 노력만큼 우리에게 주는지 그건 좀 의심되고, 여튼 논리 정연한 공부를 해라. 모호한 공부, 마치 대단한 선각자처럼 이른바 잘난 척하고 혹은 그럴듯한 이 포즈와 함께 알듯 모를 듯한 언사를 일삼는 그런 선생 말고 논리 정연하게 해설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생도 만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논리 정연함이에요. 학문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헌법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명리 공부하세요. 지역 공부하세요. 이게 한 문장짜리잖아요. 법전의 특이성이죠. 특징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계승하고 공고히 하고 타파하며 균등히 하고 발휘하게 하며 완수하게 하여 기하고 이바지함으로써 개정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점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주어가 대한민국 아니라 대한국민이라는 것.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든 주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이 개정하는 이유는 이 다짐을 하면서 개정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일단 우리들의 안전, 자유, 행복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것에 반하는 애들, 반헌법적인 무리들이 지금 윤석열부터 내란을 획책했다는 미친놈들이죠. 이 헌법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 19조 양심의 자유 이런 거 보면 양심의 자유가 우리가 흔히 쓸 말로는 신념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념이란 뜻이야. 양심의 자유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 아니고 신념. 쟤들 탄핵 찬성 아니 탄핵 반대하는 그 무리도 자기들 다 개개인의 신념이 있다고 떠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에서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예외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 불체포 특권 아니 그 불소추 특권은 예외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공소시효 없이 이 내란을 획책한 놈들, 그 다음에 추종하는 놈들, 선전하는 놈들 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에 반한단 말이야.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우리 확보하려고 하는데 헌법에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그걸 한 놈한테 몰빵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놈에게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살아라. 말 안 들으면 깜빵에 가서 고문당하고 그죠? 술 먹다가 윤석열 한번 욕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런 세상이 다시 올 뻔했잖아. 우리의 웃음이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죠. 그야말로 서북청년단 같은 애들이 곳곳에 암약하여 옛날 대학교에 들어온 뿌락치들처럼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상이 완벽하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란이. 자, 헌법 전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주어와 서술어 관점에서 딱 보면 이해하실 거다. 명리 공부도 지역 공부도 이렇게 해보자. 자, 제 책 꾸준히 사주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걸 사주입니다. 북콘서트 저자 사인회 2월 8일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제 제자들하고 신년해야겠다는 마음을 99.9% 정한 상태예요. 제가 바라는 만큼의 인원수가 안 되어서 여튼 1월 15일까지 한번 기다려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졸려가지고 혀가 굉장히 꼬이는 상황이고 이 문장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을 넘기면 또 일주일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만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금일간 좀 압축해서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시면 제가 참석하신 분도 즉석에서 사주를 봐드리거든.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항상 그랬어요. 자기 사주 오픈하실 수 있는 분들, 제가 아주 내밀한 것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사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거기 넣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분, 그 사주 가지고 논리 정의나 분석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사람에게서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드린단 말이야. 제가 뭐 대단해서 뭐 콘서트를 하고 뭐 제 사인 뭐 3개 받으신 뭐 좋은 일 있어요? 별거 없잖아.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 책낸 기념으로 서로 알자, 뭐 이런 거였는데 참석자분들이 지금 추세대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던 걸로. 자,
하여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하시는 분들 시청해 주세요. 신금일간, 경금일간에 이어서 이제 금일간. 이제 수만 남았네요. 신금일간 끝나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을사.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끌어가잖아. 을을. 그죠? 양간은 항상 재성을 합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일간들은 관을 합하죠. 매도 병신합 이런 식으로. 그게 뭐겠어요. 양간이 좀 유리할 수 있잖아. 재성을 획득 측면에서는. 근데 천간은 정신 심리적인 차원이야. 그래서 그 합의된다고 해서 마구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집착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 음일간들이 관성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일단 현대사회라면 직장생활 하는 게 좋겠어. 옛날 말로 하면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예, 너의 브랜드를 만들어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이거라는 거예요. 특히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병신합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을 잡아야 할 일이 생기고 명예, 너의 브랜드를 키워가면, 즉 명예의 그러니까 이름을 더럽히는 일, 그런 것 따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의 명예를 잘 지키는 한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생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뭐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냥 제외하도록 하고, 일반인들 중에 이제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20, 30대들 보면 좀 무리하게 이게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20, 30대 자기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극소수예요. 세상에 부자가 적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확률적으로 항상 그래. 내가 사주적으로 따지면 내 사주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탑이 될 거야. 뭐 그 자체는 좋은데 그걸 빨리 가기 위해서 무리하면 안 돼요. 진짜 천재가 아닌 한 내가 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현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 다 깨닫고 이럴 수 없다고. 돈 좀 벌었다고 유튜브에 얼굴 대밀고 무슨 경제력 자유 부르짖고 많은 추종자들을 양산하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야. 보면 사주 관점에서 보면 걔가 떠드는 것을 아무리 따라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돼요. 그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걔는 젊을 때 돈 벌 사주 구조를 갖고 있었겠죠. 그게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역의 관점이라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 그죠? 사물이 그게 이르면 반드시 변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은 을을 딱 보면 어때요? 일단 극하고 싶잖아. 돈을 극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돈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접촉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뜨면 내가 막 접촉할 것 같지? 아니야. 식상이 없으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액션이에요. 표현, 양식, 행동. 식상이 있을 때 식상생재, 말도 걸고 의사 표현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식상이 없는, 식상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현대사회적으로는 이 두뇌 쓰는 거야. 돈 다루는 일 같은 거야. 증권사, 해치펀드 예를 들면 전업투자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획하면 바로 그냥 특별히 행동의 과정이 필요 없이 생각한 걸 바로바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류의 직장, 이런 것들. 거기에 다른 인성 이런 거하고 결합되면 제극인 이런 일과 이제 맞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신이 을목을 딱 이렇게 칠 때 내가 정말 돈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사주의 재성 보면 그래요. 거기다 식상호 만나면 진짜 남자라면 연애 감정 같은 게 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요. 내가 여기 정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돈 때문에 돈의 운이 오니까 나의 정인을 딱 제거긴 하면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생기겠죠. 정인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돈에 자극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고 지랄이고 이렇게 돼.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무토라는 정인이 이제 문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문서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편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편인적인. 내가 과거에 막 오피스텔 어떤 거 투자해냈는데, 어떤 주식 사놨는데, 특히 비상장, 그래서 몇 년이야 만약 꼬라가지고 어떤 코인 샀는데 상장한다고 대박 난다고 해서 그 시기에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상장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이고, 잠깐 얘기하자면 코인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또 막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야. 뭐 트럼프 얘기도 하고 등등등, 비트코인 얘기하고 이더리움 얘기하고 알아서 하시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딱 반박할 게 있어. 주식 투자는 차트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코인도 뭐 상장해서 몇 년 지나면 차트를 볼 수 있지. 그러기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너무 떠버리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주식은 합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끊임없이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공시 뉴스 나오고, 물론 뉴스도 100% 믿을 수는 없죠. 다 회사가 프레스에 이제 릴리스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 투자자가 그것에 기반하여 자기가 사유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재무제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코인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죠. 세 번째, 이 회사의 사업성, 이 회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AI, 로봇 등등등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가, 실적은 좋은가, 얘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사업보고서상의 내용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 2, 3번을 조합하여 이렇게 내가 분석하고 할 수 있어.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고. 그럼 코인의 3번, 얘가 언제 상장하는데 얘가 어떤 블록체인 월드에서 뭐 이렇게 쓰일 거야 어쩌고저쩌고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합법과 비합법, 물론 이제 CBDC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 시대가 개막했을 때 그때나 관심 가지라고. 왜냐면 이것은 제가 진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부자가 적어요, 이 사회에서는.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대다수라고.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대박나는 사람 극소수야. 그렇지 않은 사람, 잃는 사람, 날리는 사람 훨씬 많아. 그럼 내가 그 극소수에 해당이 되려면 실력이라기보다 엄청난 운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합법적인 시장에서 공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고수가 되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뭐 어쨌든 하시고 싶으신 분 알아서 하시고, 코인 제 제자 중에 한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신신당부해도 재생살에 걸릴 거 뻔한데 그거 찔끔찔끔 벌거나 세운에서의 한 번에 운 가지고 대운에서 다 털릴 거고 많은 후회를 남길 것이 뻔한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은 오래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 그냥 공부를 그만큼 해서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게 한편으로는 나는 너무 잘났어 이런 게 있어서 그래. 나는 대학 교수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에서 보면 뭐 지구에서 대학 교수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야집을 버릴 때 진리가 서서히 깃들기 시작하죠. 신금일간에서 어쨌든 이 돈, 청관이 돈 들고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자라면 돈 있는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국 구조, 대세운 조합하면 딱 그런 거야.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죠. 근데 만약에 회사를 때려치는 입장에서 회사가 이거 올려주는 거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퇴직금 이빠이 주는 거. 요즘에 명퇴 일찍 막 하잖아요. 막 내보내잖아, 지금 기업들도 구조조정 한다고. 은행권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서 막 5억씩 막 이런 식으로 안겨주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여자라면 좋은 남자, 돈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뭐 정인을 이고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겠죠. 이게 뭐 국가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면 국가 자리에 공부도 많이 한 뭐 공무원도 되고, 국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다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사중경금, 여자가 있잖아, 애한테는. 그죠?
본인이 장생시키는 여자가 있는, 그래서 뭡니까, 돌싱이처럼 위장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피곤하다 보니까. 다리 여러 개인 친구일 수 있죠. 그죠? 다른 애인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여간 말아서 연애들은 하시고 그런 것도 다 경험이니까.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관녀, 굉장히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겠죠. 화려한 얼굴도 예쁜 그런 운이야. 그래서 연애하기엔 좋다. 지난번 경금 입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신금은 해묘미와 사유축 삼합을 하는 일지와 이제 조합을 이루죠. 간지 조합을 이룬다.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신금일간들은 요건 하나 꼭 언급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직을 하든 혹은 내가 어떤 구조에 있었는데 이제 을사에 예를 들면 이제 스카우트제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글 쓰고 그런 사람, 책 내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죠? 어디에서 나하고 이제 어떤 글자하고 연결이 되느냐에 좀 따라 다르긴 한데, 나에게 무슨 강연 기회도 주고, 나하고 책 내자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내 사주에 만약 있어도 이거 사회에 있는 글자하고 같이 연결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라면, 그러면 돈 가진 관이 나하고 연결돼서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할 거 아니에요. 야, 병신합 한번 해보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사중병화 뜰 때 병신합해서 우리 한번 좀 해볼래? 식상이라지 만들어서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뭔가가 들어오겠죠. 그죠?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 취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금이, 특히 이 금이 이제 이 자체로 사중경금이 드러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관 조직에서 많은 겁재들과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화기에 달궈진 금이 목을 치면 제가 항상 활인업 개념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도 이 을이라고 하는 얘가 생명체일 수 있고 목재일 수도 있고 옷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구조를 보면 그 중에 뭐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활인성 조합, 현대적으로는 이제 제약, 생명공학, 바이오 이제 이런 쪽하고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런 직업성. 기본적으로 신금 입장에서는 사화면 항상 제가 방송 연예, 광고, 홍보, 조명, 백화점, 화장품, 게임, 요즘 유튜브, 그죠? 영상 제작 업체부터 해서 이게 화려한 빛의 속성을 가진 직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저 직장과 손을 잡으면,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할 일이, 식상이 만들어지는데 할 일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걸로만 딱 보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활인성 이런 거지만, 여기는 다른 글자들하고 또 조합을 이루면 아까 제극인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속성이 바뀐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 댓글 남기시는 분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사주를 푸는 게 아니라 내 신청 운세를 내가 월지와 일주 관련해서 쫙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자기 거에 반추해서 얘 사주 못 푸는 것 같아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거 보면 난 좀 웃겨가지고. 하여간 소인형면이다. 대인, 호변, 군자, 표변. 주역에는 참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주역을 깊게 공부하잖아요. 대단해요. 거기에는 텍스트가 어떤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근데 그런 구조적 분석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글만 이렇게 따와서 그것도 오류 많은 상태로 이렇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야. 읽어보시고 좀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담백한 주역을 읽어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신의 일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나면 이제 식상이잖아요. 식상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나의 기술, 재능을 확보해야 돼요. 상관 같으면 이제 언변도 써줘야 되고, 그죠? 이 상관의 경우에는 상관생제의 방향성이 분명하잖아.
해준 과목을 추구하겠다. 근데 무토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가비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인제거견이 빡 돼가지고 공부보다는 돈, 상관생제로 가자. 그러니까 상관페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자격을 갖고 그것을 내가 투자업으로 쓰든 강의업, 그러니까 교육업 이런 걸로 쓰든 뭘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 하잖아. 상관생제. 그런데 자칫하면 학생 때 돈을 너무 추구하는 마음. 학생 때는 이제 재성이 항마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방해하는 거죠. 노는 거니까 즐거움을 얻으려고 당구 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건데 이제 나이 들면서 그게 어떤 의미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왜냐면 양심을 극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편법 불법 비리 형태의 속성으로 상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또 해수가 옆에 상관ፔ이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어쨌든 상관은 그런 기질이고 식신 내가 꼭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재성원에 태어나면 돈 벌어야 돼. 돈을 버는 게 지성 과제야. 혹은 돈 많은 사회에서 내가 뭔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살 건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미 돈이 많은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야. 산악지대에 돈 하나도 없는 돌멩이만 잔뜩 있는 곳에 태어나면 돈 벌기 어렵잖아. 그죠? 근데 돈이 많은 사회에 던져졌어. 그러면 내가 뭘 하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되죠. 얘는 기본적으로 조직생활 해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그죠? 명예를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명예를 내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 열심히 하든 그죠? 큰 회사에 가서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지연정의 인물이 되든 그야말로 연예계 이런 데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서 내 이름을 일찍 세상에 알리든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거죠. 신유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대표로 내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과 내가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죠. 절대적인 수평 관계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든 회사를 가든 처음에는 밑바닥 쫄병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임원이 될지 안 될지 중간에 나와서 창업해서 사장이 됐는데 성공할지 망할지 그건 사주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잖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 것처럼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미신하고 똑같아. MBTI 이런 거냐. 택도 없는 헛소리죠. 정교하게 읽을 정도로 공부하면 얘가 굉장히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얘가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 이 명리학이. 그 명리학을 통해서 제대로 조언자의 역할을 하거나 제대로 자기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중간한 실력 가지고 좀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라. 어쨌든 이렇게 절대적인 수평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권력을 갖겠다. 내가 관이 있어.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다스릴 거야. 리더가 될 거야. 이런 거고. 그죠? 이렇게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장점이에요? 내가 회사를 들어가도 큰 회사, 큰 조직에 다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사람이 많잖아. 거기에 관이 있거나 관이 없어도 운에서 취업운에 관이 딱 와서 붙어버리면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뿌리 매나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런 통찰을 좀 배우시고 진매술적 이러면 공부해야죠. 어떤 공부냐? 지장을 열심히 뜯어보면 공부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토인성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잠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개발하여 나의 것으로 체화시킬 때 내가 발전할 수 있죠. 이 상관의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 언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해자자 이렇게 되면.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어둠의 이 식상을 쓰기가 좋단 말이야. 조심해야지. 그죠? 막 이
일을 버리고 이런 데는 뭐 끝내주겠죠. 말하고 이런 청산유수겠죠. 거기에 재성 보면 진짜 돈을 추구하고 달려가겠죠. 남자라면 여자 꼬시는 언변은 정말 대단하겠죠. 또 이 상관이 옷도 잘 입고 그래 꾸미고 이러는데 이 센스가 있단 말이야.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죠. 원래 상관이란 그런 거야.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해자 이렇게 해자 축 이렇게 해서 축토라고 하는 이 편인을 내가 공략하니까 그 많이 배워서 내 식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격 어떤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혹은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청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되면 내 상관적 능력으로 사회의 돈을 처음에는 키우죠. 왜냐면 이 돈이 뭐 어딘가에 쌓여 있는데 막 가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 주로 조직 돈이잖아요. 그죠? 혹은 집안의 돈을 내가 키울 수 있다고. 내가 어디 갔는데 시장의 돈을 키울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클 수 있죠. 특히 여기에 비겁이 있어. 같이 경쟁하는 구조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이제 시장을 더 키우는, 파이를 키우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키우는 것만이 아니고 이러면서도 합으로, 해인합, 해묘합으로 이 상관적 능력으로 돈을 많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오해합이면 이 평관과 상관합사를 하니까 평관 조직에서 내가 상관적 능력을 발휘하며 굉장히 출세하는 거죠. 지장간에서 정임합이 이루어지니까 돈도 잘 벌 테고 그죠? 이런 걸 꼭 나쁘게만 봐가지고 여자 신의 일주인데 오화하고 정임합 음란지합이요? 막 남자들 엄청 후리겠네. 이제 그런 거만 보니까 답이 없는 거야. 상담하니까 바람 피겠는데 대본에서 다른 남자 글자가 들어왔어 뭐 어쩌죠. 아니야 그런 거.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회초용이라면 사과를 내가 거부하네. 아유 직장생활 죽어도 안 하겠구만.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런 속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관이라고 하는 사회의 바른 질서, 법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안 들 수 있잖아. 그럼 나는 그게 부시고 싶은 거야. 말 안 듣겠어. 안 따르겠어. 그게 정의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기자들,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기자들은 절대 비판 정신 따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죠. 어쨌든 비판, 비평, 평론 이런 쪽의 속성이 굉장히 강한 조합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아예 회사 때려치고 내 거 할 거야. 내 관이 있거나 운에서 내 관을 딱 잡아먹으면 운에서 그렇게 딱 조합이 되면 그러니까 뭐 세운에서 대운에서 식상생제를 만났는데 그런 운에 또 세운에서 이제 관을 내가 딱 쥐게 되는 오화 같은 게 왔어. 병원형 같을 때 그러면 병신 오해합 딱 해서 내 거 만들겠어. 막 화려한 걸로. 그럴 때는 또 초라하게 만들기 싫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사무실 얻더라도 좀 삐까번쩍한 거나 혹은 간판이라도 저녁 때 네온사인 잘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달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설명은 이제 다 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겁들이 내 상관 일을 같이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이 해준 간목이 계속 굉장히 여기서 장생받으면 클 수 있잖아. 이렇게 부자 구조야. 요걸로만 보면 내 일을 남들이 대신해줘. 같이 해줘. 얼마나 좋아요. 일이 잘 될 거 아니야. 그 와중에 그걸로 끝인가? 결과물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가를 주면 되는 거지. 그런 게 항상 프랜차이즈 구조 이런 거라고. 내가 어떤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기획하고 무토가 있으니까 기획하고 내가 실제로 버리는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누군가가 좋아. 나 저런 비즈니스 좋아. 같이 해주게 되었다. 근데 이들과는 내가 인성적 결합을 하고 있다. 계약 맺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걸 토대로 내가 상관적 능력을 발휘한다. 상관 폐인이라는 거죠. 만약 배울 때 내 상관적 능력이 좀 좋지 않은 불법성, 편법성도 개선하면서 어때요?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사회에서 이런 걸 배워서 내가 중년 이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항상 인성으로 식상을 가르치는 이것도 돼.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식상이 있어도 내가 확보한 지혜, 지식 가지고 자격 가지고 사회의 식상들을 제자들도 아주 높은 급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조합을 이루잖아. 해진, 해미, 해술, 해축. 그 조합에 따라 다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터득하는 것의 속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관팽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속성이 있겠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원진기문의 속성이 다 있잖아. 해수가 여기 인묘해, 진토에, 나도 인묘해. 그러니까 어릴 때, 젊을 때 이 진토라고 하는 정인 공부에 미치죠. 그런데 진토를 잘 들여다보면 지장간에 재를 추구하잖아. 식신생재로. 무게합돼 있으니까 무토라는 정인 공부를 통해서 그것에 기반하여, 근데 그것도 을이 있으니까 제극인 속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여 그걸 토대로, 그 지식을 토대로, 그 자격을 토대로 내가 상관생재, 을계무, 상관생재, 내가 이 자격 가지고 투자업 같은 거 할까? 등등등 수많은 의미가 나오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구조화에선. 그런데 진정 무토가 또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 겉으로는 진토가 또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유학이네. 그럼 완전히 진토에 엄청나게 파묻히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공부의 세상 정인호에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때 막 사업을 했어. 상관생재하고 연결이 있어. 지지에서 세운에 이제 재성이 와서 해묘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막 신묘 뭐 이런 거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견 친구하고 해묘일 삼합 우리 재성 삼합만 하자. 내가 일단 돈 낼게. 네가 일 열심히 해. 너 일 잘하잖아. 근데 꽉 날 수도 있죠. 꼭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슬프다. 옛날에 했던 공부 다시 하자. 그러면서 또 편인하고 결합되고 뭐 그러면 중년에 이 귀문성이 작동하여 이걸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구조에서 어떤 조합을 내가 이루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지금 무시한 상태에서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을사를 만난 거냐.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해석해. 그리고 그게 맞나? 그래서 제가 예를 딱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을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는데,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야, 어디에서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와. 내가 지금 5화의 속성에 다니고 있는지 4화의 속성에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4화의 속성에 다니고 있어요.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게임 회사에 같은 속성을 가진 관이 돈 더 주겠다고 오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을 추구하는 회사 사람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편제, 야, 처음에 계약금 이빠이 준대. 한 2억 먼저 준대. 주고 시작한대. 연봉도 1.5에 올려주고. 그럼 혹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쳐내고 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걸로만 딱 그냥 대충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구조인데 이런 운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취업하기 굉장히 좋은 거잖아. 겉으로는 사회충이라도 거부하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유합, 사신합해서 얘들은 취직하기 좋겠죠. 이 사회의 비겁이. 그런 애들과 내가 또 연결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잖아.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금일간은 기본적으로 남녀 입장에서 한번 보셔라. 여자라면 돈 많은 정관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네? 그죠? 근데 식상이 없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긴 그렇겠네? 근데 지지로 해수 있으면 꺼려지겠죠. 꺼려져. 그죠? 근데 꺼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이 되면 아예 내가 그 남자를 지배해버릴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장악해버릴 수 있다고. 정관 남자잖아. 약간 융통성 없는 남자잖아. 예를 들면 공무원 남자 확 장악해버릴 수 있죠. 자수로 싹 꼬시기도 하고, 때릴 때는 튕기기도 하고, 혼을 확 빼놓을 수 있잖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거예요. 결혼했어. 직장 다니는데. 그러면 돈 많은 남자하고 썸씽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싫잖아. 사회충으로. 저런 애는 싫어. 내 남편은 오하라. 딱 나는 이런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티격티격 하다가 월운에서 이 사회충이 해소되고 막 그럴 때 왠지 좋아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기운 뜻 알아서 그렇게 조정이 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래. 자,
사람이가 그렇죠. 아, 쟤는 향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어. 아, 남자가 이렇게 센스가 없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사회충이 해소되는 이 충이 그야말로 합으로 바뀌는 그런 워론에 딱 걸렸는데 그가 바꾼 향수의 향이 내 코끝을 건드릴 때 갑자기 그에 대한 호감도가 증폭되거나 그럴 수 있어.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을사가 어떤 의미를 띠고 나한테 오느냐. 남자라면 정말 예쁜 여자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관계성 다 오나? 이게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이럴 때는 진짜 이 어떤 회사가 나한테 엄청난 돈을 딱 줄 수 있어요. 비정기적이지만 예를 들어 작가님, 뭐 강사님, 저희하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뭐 누군가 인쇄 받을 수 있고 워낙에 직업이 많으니까 지금 뭐 작가 이런 거만 강사 이런 거만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예기치 않은 어떤 정관 조직에서 나에게 비정기적인 수입을 계속 만들어 주겠어. 근데 그하고 나하고 어떤 식의 연결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제안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냥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일이 다 대입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월과 일 이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에 태어나서 어떤 기질로 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딱 그 점만 일치시킨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잖아. 그 외에 다른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맞겠지. 이게 이 뜻에 맞게 이렇게 되면 또 듣는 분들은 내가 살아온 삶하고 딱 맞네 이렇겠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연월일 맞는데 시 다르면 당연히 삶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사주가 똑같아도 다른데 삶이. 그럼 사주는 뭐 다 틀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바보들을. 그래서 제가 운명적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에 남녀 구분해서 50명씩은 줬잖아. 왜 줬냐고. 그러면 그 50명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 부모가 다르고 뭐 태어난 집이 다르고 동네가 달라도 니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 붕어빵이야.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운명적 범주 밖으로는 너희들이 절대 나갈 수 없을 텐데 그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평생 살아갈 텐데 그 운명의 범주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너희들만의 고유의 디테일을 좀 만들고 살아봐라. 한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작동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명리를 깨닫고 타인에게 조언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 갖게 되면 자유의지의 정도가 굉장히 확대된다고. 그거는 이해 못 하셔서 그래 아직은. 그게 저절로 막 뭐 의지가 난 이거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늘 평온한 거야.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 그거는 같이 산다고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 아니야. 결국은 정신 이런 건데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한다면 대기업에 시집가면 잘 살아야지 왜 이혼하냐고. 그래서 항상 정신적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상대가 나를 모르더라도 내 눈에 상대가 다 보이잖아? 그럼 그러려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다인 건 언제냐? 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다른 생명체가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사람들, 우리 지성인들이 모여서 주권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의 주권을 위임할 훌륭한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정말 재밌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런 세상이 되느냐 아니면 뭐 먹을 게 없어서 전부 다 구걸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나누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공부해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자, 해자. 그러면 돈 쪽으로 가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재능, 기술, 능력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 해묘 돈 잘 벌겠죠. 해묘미 미토가
돼서 이렇게 딱 연결된다는 건 또 뭐냐. 미토는 나에게 재고잖아. 돈 담는 거예요. 미토 있고 그럼 좋잖아. MME에서 돈 신나게 벌어가지고 중년부터 창고에 문서 속에다 현금 박는 거니까 겉으로는 문서야. 나 현금 없어. 이렇게서 현금, 어마어마한 현금 가치를 가진 문서들로 딱 바꿔놓은 상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지. 그럼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게 사주 짜가지고 하면 좋나? 다 그렇게 될까요? 안 돼.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때 못 태어나게 돼. 그런 걸로 팔자 고칠 생각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 돈의 세상에서 계속 돈 하는 거죠. 특히 편제기 때문에 사업성 이런 거죠. 이 돈을 내가 어떠한 수단으로 벌 건지. 그렇게 이제 뭐 신약 신강을 따지시는 분들은 이제 죄송해 내가 근이 없는 상태라면 이제 죄다 신약이고 어쩌고 죄다 신약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이 아니야. 솔직히 인간답게 우리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제다 신약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상담 많이 하는 사람들 제다 신약 많아. 근데 굳이 그런 식의 얘기 안 해. 그들의 특징에 진짜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이야? 아니야. 여기 가서도 일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일해야 되고 저기 거래처 찾아가야 되고 다 그런 식이에요. 보통은 저기 가서 사장님 좀 영업하러 다니고 그쪽에 돈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쪽에 돈 나올까 생각하고 막 돈이 싼더미 같이 쌓여서 이 은행 가서 털고 저 은행 가서 털고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제다 그냥 바쁘단 말이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 남자라면 부인이 배우자가 열심히 일해야 돼. 배우자 입장에서 비겁다자기 때문에 집안에 놀면 안 돼. 스트레스만 주죠. 돈 좀 더 벌어와 인간아 이렇게 하면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겁다자답게 재성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돼. 특히 내가 여기 관이 있다면 남자가 그럼 관에서 버는 돈에 만족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제다 신약이니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새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따져야 돼요. 내가 공략할 시장 거기 하나를 개척했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5년 후에는 내가 저 시장에서 정말 자리 잡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 마켓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빠. 이런 식이면 일단 방업을 짜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여기저기 다니는 그 분주함으로 쓰면 안 돼.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돈밭에 굴르는 게 좋긴 하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기에 돈이 많다. 저기가 시장성이 있겠다. 저기에 좋은 거래처가 있겠다. 이걸 알지만 나만 그러냐고. 내 눈에만 그게 보이냐고. 아니죠. 많은 놈들이 달려들어. 다 구조가 또 그래요. 기가 막히게. 대운을 그렇게 만난다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조언 드렸던 거 그런 측면입니다. 그 죄다 신약이니까 비겁이 용신이다. 비겁운에 좋다. 천만의 말씀이야. 저 풀이 굉장히 풀밭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베면 나한테 가져가라고 뭐 지게에 올려줍니까? 지들은 지들 거 베서 가져가고 택도 없는 얘기야. 지지로 오면 또 지지에서 베주면 나한테 다 주워버리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구조에 따라 다 베서 너 가져가 이런 건 몰라도 그렇지 않아. 내가 심판이 관이 있어가지고 꼼짝 마. 그래서 니들 뭐 베고 있어? 내 풀 왜 가져가? 내 사탕수수 왜 베가고 있어? 그렇게 하는 조합이 아니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죠? 식상이 하나 있는데 운에서 비겁이 지지로 와서 이 식상을 막 사업하는 애들이 시장을 키우는데 그게 공교롭게 여기 미토에 막 들어가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 덕에 시장이 커져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같은 것이 각광을 못 받다가 내 빛을 봐. 와! 그럴 때 갑자기 대박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때 이 진단기기 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 이전에는 계속 기술성장기업부에서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다들 갑자기 하늘에 축복이 내려가지고 5천억 매출에 막 50% 많게는 막 60%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고
한두에 쫙 반짝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주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결성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돈이 다 이렇게 재생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회사가 이렇게 독점하는 형국이죠. 여자라면 야 이게 남자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남자라는 게 진짜 느껴질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남자한테만 기대면 되나? 조건 따지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남자는 나만 좋아하나? 내 눈에 멋있어 보이면 다른 여자 눈에 멋있어 보이고 남자들도 입장을 바꿔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런 세태가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묘는 어쨌든 내가 편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대세운에서 딱 이 나이 때 37, 8세 그러니까 30세 중반 이때 식상을 만나 식상생재 이런 조합이 되면 거의 내 것 차례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을사년이 됐다 그러면 내 돈을 띄우는 거죠. 내가 활용해서 어떤 투자 같은 걸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정편제가 있어. 그 조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런 운이 딱 돼서 여기 기토 있다 쳐요. 투자해놨어. 그러면 주식 투자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편제가 와가지고 쳐주면 기토 극해주면 그리고 이 돈을 심판이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뭐야? 시장에서 시장의 룰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시장 심판관들 거래소 이런 데가 개런티하는 보장하는 딱 심판으로 봐주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줄 돈들이 딱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구조는 또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여자라면 내 돈 꺼내서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묘사 이렇게 합대니까 내 돈 빌려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냐, 그 남자가 더 뜯어갈 거냐,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운의 에너지에 신금일간, 경금일간, 무조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과 관련되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혹은 그냥 올해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승진하려나? 그러면 이건 승진운하고 굉장히 좋죠. 회사가 정관이 들어온다는 거 승진하기 좋은 거야. 돈을 들고 온다는 얘기는 돈도 연봉도 좀 올려주겠다는 거 혹은 편제답게 성과급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구조라면 내 돈 뺏어가는 구조잖아, 애들이. 그죠? 내 식상이 있어, 혹은 운에서 만나 굉장히 키워놨는데, 얘들이 뺏어가. 내가 나와버리, 내가 개척했어. 시골 가서 카페 만들어가지고, 그냥 깡촌인데, 국도 딱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주말에 나가노는 사람들, 평일에도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정체돼.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하자. 경치가 너무 좋다. 딱 그런 곳이야. 거기 장사를 했어. 거기 시장을 만들어 놨더니 다른 놈들이 옆에 막 늘어나가지고 변별이 안 돼. 그러면 쪼그라드는 거죠.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식상생재 열심히 키워놨더니 다른 놈들이 뺏어가 더 멋지게 만들고 더 좋은 뷰로 더 고급스럽게. 그럼 나한테 안 오잖아. 그런 단점이 있어. 그죠? 그럴 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사원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니면 내가 창업한 회사도 되지만 내가 창업하고 나면 거래처, 고객, 개인 고객, 단체 고객, 거래처와 고객은 다르죠. 하지만 그리고 팬들도 돼요.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해. 점점 그 개념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연결성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느냐. 얘들은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어때요? 얘들 이렇게 오면 돈 가진 고객들 아니야. 그런 애들이 많이 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이렇게 사유합 어때요? 사신합 이렇게 연결이 잘 되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제어도 되는 거예요.
묘사로 또 연결되면 나하고도 이렇게 연결성이 생겨버려. 그러면 그럴 때는 먼저 경쟁 관계가 이렇게 좀 치열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 이런 상황도 돼요. 딱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한계가 있는 딱 그 안에서 샘플만 말씀드린다. 잊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년 내사주의 모든 걸 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 오만이야. 그걸 누가 해줘. 자, 이렇게 되면 신묘일주는 편인 깔고 있는 거죠. 재고를 깔고 있어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좋죠. 이렇게 탁탁 끌고 오잖아. 햄이 이렇게 되면 상관팽이인데 그 과정에서 해준 관목을 사회에서 열심히 불린 돈을 이렇게 막 끌고 들어와서 인멸시켜서 돈을 모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죠. 잠이 이렇게 되면 내 이 식신, 이 전문성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 지식 가지고 식신 페인하는데 혹은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데 이 자신미 구조를 가진 저하고 친한 형이 딱 그래요. 그럼 강의하고 수상공인들 강의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딱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 형은 명리 좋아하지 않고 제 말이니까 잘 들으려고는 하지만 공부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는 대로 살아간다고. 신기해요.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그런 거 한다니까. 근데 건강 이런 측면에서 제 조언을 잘 따른 덕에 건강해져서 참 고맙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식신이 도식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응 걸릴 때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아플 수 있냐? 보이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일주론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되면 남자 신묘일주는 이제 간목이라는 정제를 인멸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별하는, 결혼하면 첫 부인은 사별하게 되고 반드시 재혼 수가 있고 뭐 세상에 재혼 수가 어딨어. 결정적인 건 없어. 그 형도 신묘일주 60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거의 다 됐는데 잘 살아. 부부금슬이 끝내줘요.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상관패인 식신패인 구조예요. 이거 잠이 원진 구조가 있다는 거. 원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라. 그런데 이 자중개수가 여기 인묘하는 구조잖아, 역시. 근데 거기에서 뭐 항상 이 인묘성이 생긴다고요. 천간으로 뜨면 이제 개미 뭐 이런 식이잖아요. 거기에 또 그런 것도 있어. 이 잠인데 이 자라고 하는 거 천간에 개로 띄우면 굉장히 쉽죠. 이게 마른 땅에 막 비 떨어지듯이 그런 거야. 팥비 뛰어다녀 이 형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이 조합이 다 있어. 근데 그게 또 그런 것만 재밌어하고 깊이 탐구 안 하고 무슨 글자와 글자가 만들어내는 이 물상적 의미 이런 것만 책 사서 공부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도 한계가 분명하고 그건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실 때 논리 정연성을 추구하면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눈앞에 그려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제 그런 경지까지 자꾸 가려고 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하면서 내가 직장인 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잖아. 그죠? 이것은 여하간 미역 격각이든 미신합 이렇게 연결되든 내가 나의 토를 다른 사회 비급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런 거죠. 항상 내 생각을 전달해줘.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비겁일 수도 있고 직상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든 교육업이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강의 이런 속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식상은 무조건 아랫사람, 학생 아니야. 그 같은 또래 역시 식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주제의 강의와 강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어쨌든 동시대 사람들에게 내 사상을 전파한다. 그게 사상가, 작가 뭐 이런 거라고. 한강 작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물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어떤 식상적 조합이 당연히 잘 갖춰지겠죠. 적겠죠. 그게 꼭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식상일 수도 있어요. 무인성이 공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듯이
무식상도 마찬가지예요. 글 안 쓰는 사람, 절대 표현하지 않은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들어 쓰는지, 만들어 쓴다기보다는 원곡 자체에서 그 조합이 생기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만들어 쓰고 뭐 도충으로 쓰고 뭐 해서 불러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뭐 여기저기다 막 날라다니는 거 막 불러오고, 이제 거기에 법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고,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사회에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나는 중년에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미술, 술미형 뭐 이런 식이면 내가 젊은 때는 술토 이런 걸 공부하고 그런 자격을 땄고, 혹은 여기 이제 살인상생이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써먹는 거였다면, 이때는 미중 을목, 미중 정화가 있으니까 내 관을 만들고 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속성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거부하면서, 혹은 과거에 배웠던 걸 통해서 그걸 완전히 버리진 않더라도 그걸 토대로 끊임없이 나의 아이디어, 제국인이 되니까 재생사를 피해서 이 제국인 이렇게 돈을 벌겠어, 이런 탁월한 분석 능력, 이런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토의 조합이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공부를 설렁설렁 논리적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것이 실전사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용례들을 아주 자세히 풀어놓은 용례들을 보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가 나와서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개미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축월, 그래서 윤석열이 진술이라는 토를 갖고 있는데, 시는 제가 추론해주면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축술 및 삼양도 걸리고, 윤석열이 자자 깔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진 뭐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중개수가 뜨는 날인데, 그게 미토에 임묘해 버리잖아.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 정축 백호가 경금 잡으려고 막 오는데, 나가려고 하다가 임묘하고 나가려다가 멈추고 계속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토라고 하는 양인성이 생기는 날이어서 이 개수 신병을 확보하는, 그 전에 이제 진입시도는 하겠지만 윤석열의 신병은 개미일 그때 딱 확보하면 딱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미일이 수요일이든가 목요일이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좀 내란 정국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질질 짜는 모습,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가 응당 자신의 죄가를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신사일주 사사 복음이네. 내가 사화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사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겉으로는 똑같아도 처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내 회사야, 이럴 수 있다고. 그럼 내 회사야, 이게 또 온 거야? 그건 아니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속성이 사화라면, 마치 비식재관인 이걸로 이 사회의 속성이 딱 이렇게 짜여져도 그 안에 이제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수많은 하위 범주들이 생겨서 나중에 25,000개 이상의 실제적 이 직업으로까지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사화라고 글자가 똑같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등 팔고 있어. 조명가게 하고 있어. 조명가게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근데 얘도 조명가게야.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석상일 수 있다고. 백화점에서 야, 우리가 거래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이 겉만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또 이런 게 오면 뭐 사화 자형이니 뭐 이렇게 아무 글자나 무조건 자형이니 이렇게 하지 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사도 안 좋고 그러면 맨날 우화만 와야 되겠네. 아유, 병원년 이게 최고네. 사험이 그런데 또 사험이 방학하면 평관이네. 돌겠네. 맨날 나빠. 그러면 뭐 언제 좋은 운으로 쓸 거예요. 그죠? 내 상황에 맞춰서 글자들의 조합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예. 내가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그죠?
어떤 조명을 가졌어. 어떤 화려한 비즈니스 하고 있어. 이런 데서 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꼭 요거만 보지 마시고 다른 글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 이제 그런 조합을 이루어서 나에게 얘가 뭘 기대하는 건가. 그죠? 그런 거죠. 꼭 회사 이런 게 아니라도, 나는 뭐 직장생인은 아닌데, 그냥 내가 알아서 먹고 사는데, 그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올렸어. 문서에서 꺼내 돈 올려서 활용해. 그러면 이럴 때는 돈을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운에는. 주식 투자 같은 걸 한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해자라는 식상을 쓰는데, 그죠? 이 자사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내가 이런 전문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창업해서 쓰게 되고 이러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의 어떤 상관 행동, 상관 장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을 어기는 뭐 그런 장사 같은 거 하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내가 내 브랜드를 깎아먹는,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의 일주로서 이 사화를 깨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내가 믿었던 아랫사람, 내가 신임했던 아랫사람이, 야, 내가 정말 많이 키워줬고 도와줬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나중에 이렇게 하자 했는데, 뭐 군인들 예를 들면 그런 의리가 많잖아.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막 그렇더라. 얘가 명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까고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보이죠. 이렇게 된 묘사, 인사 이러면 이제 사회에 돈을 벌긴 버는데, 이것을 이제 공적인 의미로 처음엔 써줘야겠죠. 그죠?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창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근데 묘사 이렇게 되면 돈, 직장인 돈, 공적인 직장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평생 직장도 없고 하니까 중년에 여기 운과의 조합이, 대운과의 조합이 잘 되고 그러면 계속 직장 내에서 이제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의미로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게 조합이 단절되고 이렇게 되면 합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걸 만드는 이런 형태고, 인사하면 이제 반드시 그런 속성, 돈과 정관이 이 형살의 그 의미를 갖는 그런 직장에 내가 다녔을 것이고, 그런 게 인월인데 수기가 없이 삐쩍삐쩍 마르는, 수기를 많이 빼앗기는 구조라면 제가 뭐라 그랬으니까 영화 이런 것도 되지만 이제 의류, 그죠? 누군가는 식신을 써서 생산 제조를 할 거고, 누군가는 그걸 디자인할 거고, 누군가는 만들어 팔 거고, 의류 장사 같은 거 왜 그런 속성이 나오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형사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또 다른 의미로 쓰겠죠. 다른 조합에 따라서 카메라 방송 이런 쪽도 될 거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해주는 게 좋겠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기본 의미가 그렇다는 이거예요. 이러면 쭉 큰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빨리 승진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유금은 내가 유금을 이렇게 잘 합으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유금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리더십을 쓴다면,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신합형, 사신합수 하니까 얘하고 같이 이제 일을 만들어내니까 신중 임수를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런 식의 일을 열심히 하게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쓰면 되는데, 항상 형살의 속성이 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신중 임수가 사중병화를 치려고 하는, 언제든 반역 뒤통수 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건 신금이죠. 그런 것들이야. 사회에서 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유금은 내가 자기를 위해주고 그런다는 걸 잘 알겠죠. 그렇다. 그렇게 되면 큰 기업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옷을 벗게 되는 일도 누군가는 경험하게 되고, 별일이 다 있죠. 하지만 잘 다독여서 끌고 가는, 왜냐면 유금 덕에 얘들이 방합을 짜고 있잖아. 유금이, 야 임마 저분 진짜 잘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이 사람 진짜 사심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신유 수월의 얘가 왕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유금 당신의 말 따라갈게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공부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은 항상 정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인상생하려고 하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연결해서 쓸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춥고 덥고 이제 이걸 따지기 전에 인간은 오늘 지금 막 내가 나시 입고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이 내리네. 아유 그냥 서서 얼어 죽어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든 살려고 뛰어가고 갈 데가 없으면 땅이라도 파가지고 막 일단 들어가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십성으로 이 논리 정연한 분석 그걸 통하면 예, 오행적으로 먼저 계절적으로 먼저 이 물상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서 의미를 도출해 나갈 수 있어요. 특히 고립 어떤 게 고립이야? 이런 묘목이 있는데 뭐 여기 뭐 개수 임수 있고 여기 뭐 해수 자수 있고 뭐 그러면 고립이래. 수생목이 안 되고 너무 수가 많아 썼고 그런 것 좀 읽지 마. 그런 거 고립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립으로 이게 고립이 아니야. 누군 고립이라고 그러면 누구는 고립이 아니라고 그런 개념을 아예 적용하지 말고 보셔야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금방 이해됩니다. 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축이라는 공부를 한다 쳐요. 그러면 여기에 개신기가 있잖아. 그죠? 그럼 기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 기토는 편인이잖아요. 나 혼자 하나요? 신금 많은 비견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개수라는 식신을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토라는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 그 자격에 근거한 개수 식신 이 전문성을 내가 발휘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 전문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맞죠? 많은 걸 알고 있다 쳐. 그죠? 나의 양지 아니야. 나를 많이 이렇게 묘인 축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를 많이 길러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년에 회사를 차렸어. 그죠? 그러면 사유축 유금이 없네 합이 되네 안 되네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관을 가지고 이 축토라는 것을 내가 배웠던 거 혹은 사회의 어떤 편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 와중에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유금들과 이렇게 내가 모을 수 있고 내가 왜냐면 유금을 키워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항상. 그런 사람들과 엮여서 다가오는 운의 식상운이라면 우리가 같이 시장을 키우는 노력을 한번 해서 돈을 법시다. 뭐 이런 것도 되고 우리 일상의 수많은 의미로 얘들이 이제 발현이 된다고요. 그게 가까이 있으면 다 틀린 것 같지만 멀리서 독수리의 노로 조망 아니면 우주의 설계자 입장에서 이렇게 조망하면 그 범주 안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사일주가 을사년을 만났다. 어떻게 쓸 거냐는 거지. 예, 거래처 되고 고객도 되고 걔들이 팬도 되고 막 나한테 돈 주려고 하는 어떤 준비가 돼 있네. 그죠? 신사일주가 남자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사업, 상관적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걸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 근데 그 여자가 나하고 인연이 어떤 식으로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모도 있네? 좋네? 내가 내 가진 돈을 투자해서 이제 문서에 막 투자하고 있는데 대박나는 대박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어쨌든 성과가 괜찮은 운이네? 그죠? 얘가 걸체가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얘가 잘 지키는 이런 시장을 잘 지키는 심판도 아주 정관이 훌륭하네.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불어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 이제 성과를 냈는데 막 책도 내고 그러면 어떤 기관이 이런 데서 의뢰 같은 거 하는 거야. 돈 주겠다고 무슨 계약 맺자고 인성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여기에 꼭 인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인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연결 진토 쿠션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연결되면 당신이 그러한 지식 갖고 그런 컨텐츠를 책으로 낸 걸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우리 관하고 뭔가 해보자. 여기 당신이 가진 지식에서 우리는 좀 돈을 만들고 싶고 그걸 또 당신한테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이 얼마든지 되죠. 신유, 고집쟁이 신유, 임자일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집이 강한 그런 건 그냥 우리가 재미로 우선 넘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보석이야. 뭐 내가 제일 까칠해. 내가 제일 정교해. 나 반도체야. 어쨌든 나 현침이야. 나 예리해, 예민해, 세심해. 뭐 그렇다고 이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되죠. 수기가 있어서 허허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이 까칠함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퍼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간이 뭐예요? 일주가 뭐예요? 그걸로 뭔가 안다는 듯이 하지 마셔라.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겠죠. 프로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남다른 상관적 능력, 특히 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관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시장의 돈, 사회의 돈을 내가 강탈하고 싶겠죠. 내 능력으로 확 끌어당기고 싶겠죠. 여자 확 움켜쥐고 싶겠죠. 무의식적으로 뜨거워, 으악, 따가워, 도망가겠고, 이니원지는 도망갈 때는 도망가더라도, 너 뭐야, 이렇게 원진의 어떤 과정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야, 너 네가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오화가 좀 정신 차려, 우유파에서 날 좀 관리하려고 하고, 사화는, 야, 싸가지는 없는데, 그래서 훌륭한 거 인정? 이 정관 조직이 인정. 야, 너 내가 키워줄게. 우리 회사 절대 나가지 말고, 빨리빨리 승진시켜주고, 임마, 뭐 연봉 올려주고 그럴 테니까 내 라인으로 붙어. 그러면 이제 사유합 딱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대단한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난세에 막 목도를 치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장군도 되고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만약에 내 라인 성공해서 그렇다면 서북 청년들 같은 애들이 돼가지고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처형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현대 직장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는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이것에 어울리는 일을 하겠죠. 한의대 이런 것도 잘 맞고, 사와 이런 거 오와 이렇게 되면 반도체 회사, 2차 전지 회사 그런 거하고 잘 맞아요. 거기에 인성과 식상의 조합이 딱 되어 있고 그러면 뭐 여지없이 그런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 반도체 연구원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맞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많아요. 예, 독립성 이런 것들이 굉장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은 내가 사회에서 이런 자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정인과 편인의 또 차이점이 있고, 이 안에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고, 부드럽게 합을 하느냐 이렇게 격각이냐 이런 거에 다 차이가 있고, 합해서 신유술 같은 육축 같으면 금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데, 금 에너지 강해진다는 것은 인성이 없이 막 비겁만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생각, 사회의 이런 정인과 편인, 사회의 문화,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그렇죠, 시대 정신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나니까, 막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건가? 내 인성으로 여기 국가 자리의 일을 이렇게 끌어온다. 문서를 끌고 온다. 여기 내 관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내가 몸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의 조합도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합으로 청가는 극의 관계지만 지지로는 합을 해오잖아. 사유합. 돈 많은 회사하고 연결되는 거야. 나 키워줄 회사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런 남자 만나는 거고, 신유라면, 신유 여자라면, 그죠? 신유 남자라면 역시 나를 키워줄 여자 만나는 거예요. 공교롭게. 근데 돈도 많아. 왜냐면 나한테 돈으로 보여, 이 여자가. 굉장히 섹시해.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식상을 잘 써줘야, 그래야 이렇게 되겠고, 야 내가 오냐 너 키워주려고, 너 훌륭하다 야, 그래서 계속 밀어주고 키워주고 오시죠 우쭈쭈 해줬더니 너는 맨날 나한테 까칠하게 막 이렇게 구냐? 그럴 수도 있겠죠. 식상의 말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취업운이라면 돈 많은 회사, 어떤 회사, 사바의 빛이라는 속성을 가진 회사와
내가 딱 연결되겠죠. 회사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면접 보면 딱 마음에 들겠지. 저 자식 말은 좀 어눌한데 진짜인 것 같아. 당차.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게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다만 너무 우쭐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돼. 역시 난 잘났어. 이런 생각에 건방진 자세로 일관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럼 내년에 회사가 변해요. 병원년에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실제는 오유파 막 겁나 또 두드려 맞고 그러겠죠. 넌 막 1년이나 다니고 그랬는데 이 능력이 밖에 안 돼. 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민현이면 더 심해지겠죠. 정민현이면 이제 정화라는 평관이 미토라는 편입문서, 내 입장에서 편입문서 갖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격각을 이루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것 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지금 대운과 다가오는 세운들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거야. 신금은 일산에 뭐 어쩌고 일산에 대박 나는 일간 어쩌고 그런 것 좀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탄할 거고 소수는 잘 될 거고 대부분은 잘 안 돼.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확률적 이치야.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한의의 설계 이게 필요한 거지. 무슨 나한테는 무조건 대박이겠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좋고 나 신축일주인데 아시면 또 나한테 재수없는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는 그 영상을 보는 시간 자체도 아까운 거예요. 신축일주 편의이지만 신미와는 달라요. 거긴 재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래서 신미하면 이제 경제학 깊이 돈의 질을 파고드는 경제학 이런 것 잘 나오잖아. 신축은 개신기야.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그런 학문이야. 그러니까 기토라는 공부를 한 비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식신 전문성을 쓰려고 하는 그런 존재죠. 또한 개수 입장에서 보면 또 식신이니까 또 달라요. 자, 해자 그 이제 식상 페인이죠. 그러면서 방화불자니까 내가 이러이런 지혜를 터득하게 되거나 이런 자격을 갖게 돼 공부를 하게 되면 중년에 해자축 이게 이제 해자라는 식상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서 해자축의 식상 에너지가 더 커지고 그걸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항상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막 가지고 억압하고 진노로 이게 아니고 제자들과 동화되는 형국이죠. 내가 다 쓴다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자축 더욱더 그런 기획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재성사회에 태어났는데 이런 재성을 내가 축토라고 하는 학위, 공부, 아이디어, 기획 이런 걸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관계를 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5화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임묘시켜 이때 때려치겠네. 이럴 때는 사유축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회사를 만들겠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내가 토생금 해주니까 그야말로 어때요? 내 사상을 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면서 많은 빅업 에너지를 만들잖아. 신금 같은 경우는 축토에 일간 신금의 생각 기획 대단하다. 사업 모델 대단해. 그걸 토대로 이 사람의 축중개수 하려고 하는데 쓰고 있는데 이게 대원에서 딱 드러났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 이론적 근거가 정말 대단해. 신금은 거기에 완전 매료될 수 있고 유축, 사유축에서 또 사와 공협해서 내 생각을 유금과 이렇게 같이 엮었더니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의기투합했더니 사와라는 고객 거래처를 엄청나게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조합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망명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토는 축토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혹은 어떤 문화 예술 계좌에서 내가 종사했는데 중년에는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연출가 연극 연출이든 영화 연출이든 그쪽으로 계속 가. 그래서 밑바닥에서 굴렀어. 나중에 조연출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입봉을 못해. 그럼 다른 쪽으로 가. 그러면 프로듀서 쪽으로 갈까? 시나리오 쪽으로 갈까?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진짜 회사에 내가 들어갈까, 영화사에서 근무할까, 뭐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는 여기 축중, 진중 이렇게 하면 이런 학문을 공부해서 이 개수라고 하는 이 작가 쪽, 이 식상으로 글을 쓰겠다는 쪽으로 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폭발할 수도 있겠죠. 축토의 개수 갖고 있으니까 축진파 하면서 그게 딱 드러나고 축토 계속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 업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내공만 축진기토를 엄청나게 갈고 닦았는데 애들 다 떠나가는데 나는 그때 개수를 마침내 딱 발표했더니 그게 무슨 신춘문예에 딱 발표되고 수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려져서 내가 글만 쓰면 이제 출판사가 내 글을 알아서 모셔가는 정도가 되었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내 글이야. 내가 글 써놨어.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예로 이렇게 출판하는 거야. 그것도 밝은 비즈니스죠. 무슨 야설 출판하는 게 아니면 여기 많은 작가들도 경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유축 당신의 왕으로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사유축 우리 비즈니스 합시다. 이거 나 주세요. 당신 글 주세요. 우리 계약합시다. 병신합으로 우리 한번 묶여 봅시다. 그 당신이 아는 축중 신금 작가들도 그래요. 몇 명은 제가 도와줄게요. 출판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글입니다. 좀 해주세요. 돈 이만큼 일단 계약금 줄게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작가 이해가 아니더라도 많이. 회사 취업하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사회축으로. 비겁들 많은 회사겠죠. 들어가면 저희 회사가 많은 직원들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고 뭐 등등등. 사실이겠네. 내가 내 사주를 읽으면. 그러면 오케이. 여기 에서 일하는 걸로 하지.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축토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 취업을 했더니 그러면 사준경금 겁재들은 내 생각에 임묘되죠. 내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알고 닦고 하겠다고 그랬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데 이렇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축 이렇게 가삼 앞에서 나를 띄워주고 돈 많이 주려고 하고 이걸 필요하다고 하는 거 계약하자 우리 회사하고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삼성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엄청난 돈을 몸값을 주고 데려와야지. 그들에게 굉장한 자유를 줘야지. 그죠? 연구하도록. 삼성이 안드로이드 사례 보듯이 뭔가 이게 이 통찰 있는 게 좀 부족하죠. 좀 구시대 인물들이 많고 그런 것 같아. 여하튼 그런 것에 빨리 돈을 떴으면 인수를 그런 쪽으로 끝내주겠을 텐데 이 전장업체 하만 이런 쪽으로 너무 얘들이 좀 아쉽죠.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쪽으로 탁탁 인수하고 물론 삼성도 뒤늦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뛰어들고 이제 완전히 대주주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그뿐만 아니라 계속 해외 기업도 끌어들이고 이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중국이 싹쓸이 해가고 우리는 이 정권에서만 유출됐는데 그 유출된 인재들 다시 많은 몸값 주고 찾아오거나 또 최고의 사람들을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그래야 빨리 또 압축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삼성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얘들이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빨리 뒤쫓아가고 넘어설까. HBM 분야에서도 삼성이 SK와의 간격을 좁혀갈까. 엔비디아의 그야말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쪽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빠르게 방법을 찾아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재다. 근데 얘들은 AI 시대에 다른 사람들 직원도 월급 주고 다 주고 또 엄청난 몸값으로 천재를 끌어올 것 같습니까? 기존에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업무평가에서 하위 순위들은 또 다 정리하고 등등 그런 시절이 되겠죠. 어쨌든 제가 좀 굉장히 어버버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사주명리학이다. 많이 사주시고 유익했다면
리뷰도 좀 간단하게 좀 써주시고. 스테이 셀러다면 좋은 책 아닙니까? 자, 내주에는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말똥말똥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